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지정서 행동 상담 이론이다. 그래서 약자로 RBT 상담 이론이라고 합니다. RBT 인지정서 상담 이론이다 라고 보고요. 우리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는 인지정서 행동을 합리정서 행동 이론이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합리정서 행동 이론이다라고 하면 인지정서 행동이다. 그래서 인지, 합리적인 대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 이론, 인지가 뭐라겠죠? 대가리, DGR, 대가리와 정서, 마음과 행동, 행동이죠. 그래서 대가리와 마음과 정서, 대가리와 마음과 행동이 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래서 학자가 누구예요? 앨리스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문제점은 무엇이다? 비합리적 신념이 큰 문제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 나오면 무조건 인지정서 행동 또는 합리정서 행동이다. 비합리적 신념. 요거를 상담 목표가 뭐예요? 그럼요,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비합리적, 합리적 나오면 답이 합리정서 행동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논박을 통해서 사고와 감정을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논박을 통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답입니다. 인지정서 행동 이론, 특히 또 합리정서 행동 이론은 무엇을 통해서 행동 치료합니까? 논박, 디스포트, 논박을 통해서다. 이게 답이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RBT의 원리, 인지, 대가리는 인간 정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을 일으키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대가리 때문에 대가리. 그래서 역기능적 사고, 즉 비합리적 사고는 정서장애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인지정서 행동에서 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비합리적 신념은 뭐예요?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한 다양한 요소다. 비합리적 신념은 유전보다는 환경을 중요시한다. 땡! 비합리적 신념은 환경보다 유전을 중요시한다. 땡!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는 뭐뭐만 중요하다 이러면 다 아니에요. 대부분 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심리학은 하나의 문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로 결정된다. 하나의 결정사고, 리비도, 성적 충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뿐이 없습니다. 넘기시고요.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 어쩌고 저쩌고 이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건 과감하게 넘어가도 돼요. 상담의 목표 이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의 목표 다 나왔죠. 비합리적 신념이 상담의 목표니까.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의 유형은 뭐예요? 우리는 주위로부터 모든 사람부터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웃기지 마라. 사랑과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당위성의 오류라고 그래요. 당위성의 오류. 당위성, must지, must. 나는 꼭 뭐뭐 해야 돼. 이걸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의 오류. 나는 사랑받고 인정을 꼭 받아야 돼. 웃기지 마라.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못 받을 때도 있고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사랑과 인정을 못 받으면 교회를 가죠.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딱 모아놓고 박수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를 또 불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반드시 유능하고 성취적이다. 반드시는 아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해서 하고 자신의 웃기지 마라. 이런 거. 세상은 반드시 공평해야 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웃기지 마라.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성 또는 세상 조건에 대한 당위성. 그래서 조건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타인에게 웃기지 마라. 타인은 의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타인은 나를 공정하게 대우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건 이제 타인에 대한 당위성이죠.
타인도 지랄 맞은 타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비합리적 신념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 당위성.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 사랑받고 성공해야 된다, 웃기지 마라. 타인에 대한 당위성, 타인은 나를 바로 공정하게 세워주고 나를 공평하게 의존해야 된다, 웃기지 마라. 세상에 대한 당위성, 조건에 대한 당위성, 세상과 조건은 정의가 승리된다, 웃기지 마라.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시험 문제가 REBT 합리정서 행동 이론에서 상담 과정이에요. A, B, C, D, E 모형이죠. 그래서 A, 선행 사건,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선행 사건이 발생하면 약자죠. 선행 사건이 발생한다. B, 신념 체계. 그래서 belief system. 그래서 신념 체계 두 가지죠. 합리적 신념이 있고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있더라. 합리적 신념은 문제가 없겠죠. 비합리적 신념이 체계가 나오면 결과. 그래서 신념 체계를 통한 정서적 행동 결과. 비합리적 신념이면 나쁜 결과가 나오겠죠. 이 나쁜 결과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치료 목적이죠. 여기서 이제 치료 과정이에요. 합리 정서 행동에서의 디스푸트 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치료하냐? 논박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논박을 통해서 신념을 고치는 방법이다. 새로운 기분이 온다. 이펙트, 효과가 온다. 필링, 감정. 그래서 보통 이제 E까지가 오고 F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더 쉽게 정리하면요. 오늘 길을 가다가 똥을 밟았다. A, 선행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B, 비합리적 신념, 아주 재수 졸라 없는 날이다. 이렇게 비합리적 신념이 생겼습니다. C, 그래서 기분이 아주 그냥 더럽다. 아주 결과가 나왔습니다. D, 디스푸트, 치료 단계죠. 그렇지 않다. 꿈에서도 똥을 보면 재수가 있다는데 그 똥을 밟았으니 오늘 얼마나 대박이 나겠니? 내가 볼 때는 청소년 상담사 상급 아마 수석으로 똥 밟아서 합격할 것 같아. 이렇게 디스푸트, 논박을 했죠. 이게 치료 과정 논박. 그랬더니 그래? 나 기분 좋은데? 그래서 이펙트, 아주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서 필링, 인생은 아름다워. 오케이, 가자, 합격. 그래서 기분 졸라 나쁜 내용들이 아주 기분 졸라 좋게 바뀌었다. 이게 A, B, C, D, E, F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합리적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치료의 정신건강 기준 나오면 과학적 사고, 사회적 관심, 관용, 몰입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취미생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립탁이 제시한 거 이것도 그냥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넘기시고요. 왜 이렇게 안 먹죠? 오케이, 쫙쫙 넘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인지치료 나오네요. 그래서 인지치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나올 거만 맞아도 80점 그냥 먹고 들어가요. 그럼 교수님 20점은요? 그냥 개나 줘버리세요. 80점만 맞으세요. 꼭 나옵니다. 이 강의 한 5분 듣고 4점 맞는 거예요. 5분은 10분 듣고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인지치료. 인지가 모르겠어요? 대가리 치료. 얼마나 싫어, 대가리가. 지금쯤에서는 DGR. 지금쯤에서는 교수님 OT에서 처음 볼 때 대가리라고 해서 잠깐 천박 갖고 좀 이상한 교수님 느끼는데 지금 보니까 대가리만큼 좋은 표현이 없네요. 좋은 해설이 없네요. 이렇게 느낄 겁니다. 믿음 천국 불신조. 그렇습니다. DGR. 이걸 코그니티브, 티어, 세라피 이렇게 하면 지랄 맞지 않습니까? 그냥 대가리 치료. 대가리가 이상한 거예요. 대가리가 이상하니까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못 가야 대가리 이상해서 뒤로 간다. 그래서 학자가 빼게요. 왜 빼게요? 뒤로 가서 빼게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지 오류의 유형이죠. 인지 오류의 유형. 뭔가 공부 같지 않습니까? 근데 간단해요. 인지 오류의 유형. 대가리 오류의 유형. 미친 종류죠. 미친 종류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 그래서 이런 거. 이거 아니면 저거다. 흑백 논리. 과잉 일반화. 과일반화예요. 그래서 한 가지가 맞으면 전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또라이들도 몇 명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다 또라이야. 그래서 과잉 하나의 사건을 전체를 보는 거. 과잉 일반화, 과일반화라고 보고요.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예를 들면 너무 과소평가. 청소년 상담사 떨어지면 어때? 나는 그냥 취미생활을 보는 거야. 너무 의미학대. 청소년 상담사 떨어지면 난 자살할 거야. 이것도 미친 거죠. 선택적 추상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선택적 추상화. 또는 선택적 추론이라고 그래요. 추론. 또 뭐 정신적 뭐 정화. 또 이렇게 표현돼요. 정신적 정화다. 정신적 정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 스타일은 저도 약간 흑백 논리가 있어요. 강의가. 도 아니면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는데 또 싫어하는 안티도 많아요. 뭐 여러분도 봐도 그럴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10명이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8명이 카페 댓글에 김덕기 교수님 강의 너무 좋아요. 근데 2명이 대가리가 뭐예요? 대가리가 천박스럽게 강의를 왜 그 지랄로 해요?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댓글을 보고 아, 나는 강의를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티가 분명 한두 명 있을 수 있죠. 근데 카페에 안티 댓글을 보면 진짜 속상하긴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연예인 상담 몇 번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했거든요. 그래서 상담사가 참 어려워요. 안티가 있는 건 축복입니다. 가장 안 좋은 건 무플이에요. 안티드 팬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안티 댓글을 썼겠죠.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으니까, 제가 안티 댓글을 겪으니까 아, 상담을 잘못했더라고요. 아주 분노와 치밀을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카페에 좋은 댓글만 좀 써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름다운 댓글이 저에게 힘과 보약이 됩니다. 안티 댓글은 가급적이 아니라 제발 좀 쓰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글로 써서 우리 아름다운 카페,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제일 정신적 정화,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론. 사건이나 상황을 개념할 때 하나의 사실만을 취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 즉 이거죠. 포인트도 너무 긍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긍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10명 중에서 2명이 날 싫어하는구나. 2명이 나한테 안티 댓글을 써서 나는 실패자야. 이런 것을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론, 정상적인 정신적 정화라고 한다. 그래서 과잉 일반하고는 차별이 있습니다. 요리도 못하다니 난 엄마의 자격도 없어. 이렇게 너무 긍정적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런 걸. 임의적 추론, 자의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들으려고 핸드폰을 꺼놨어요. 근데 애인이 강의 끝나고 문자를 보니까 내 전화가 싫어서 핸드폰을 꺼놨구나. 나는 한강 가서 자살할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 이런 죽어야 돼요. 미친 거죠. 그래서 임의적 추론, 자의적 해석. 개인화는 그냥 자신과 상관없는 이런 객관적 사건이나 사실을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 상관없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말하는데 막 2명이서 얘기하다가 우연하게 딱 하는데 말이 딱 끊겼어요. 그러면 지금 뭐야? 나 씹었지. 지금 내 얘기한 거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거. 개인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기하고 연결시켰어요. 이거. 이런 백의 인지치료의 상담 기법은 마음을 달래줘야 된다. 정서적 기법. 말로 달래줘야 된다. 언어적 기법. 행동을 달래줘야 된다. 행동적 기법. 3가지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제 여기서 탈중심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신념. 너한테 관심 없어.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 이건 탈중심화. 문제가 자신의 개인적인 통제를 넘어선 것이라고 믿는 내 남자의 부족한 야, 이거 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왜 너만 심각해서 재정의 시키는 거. 사건에 대해서 모든 변인을 고려해서 내 남자라고 자동적 사고 과정을 이 자동적 사고를 우리가 인지삼재라고 합니다. 인지세. 자동적으로 이런 사고가 떠올라요. 인지삼재.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에
세 가지 제 문제점, 대가리의 세 가지 문제점을 인지삼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지삼재하면 뭔가 어려운 학술적 용어 같아요. 근데 쉬워요. 아, 대가리의 세 가지 문제점. 그래서 피관적인 사고방식, 피관, 부정적인 사고방식, 염세주의적 사고방식, 이런 세 가지 비관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인지상재라고 그래요. 피관적, 나는 공부해도 안 될 거야, 떨어질 거야, 피관적. 부정적 사고방식, 따면 뭐해, 취업도 안 될 건데 뭐. 염세주의적, 취업 되면 뭐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런 건 대가리 미친 거죠. 그래서 이걸 인지삼재, 자동적 사고 감정을 검증하도록 한다. 그래서 검증 제귀인, 그래서 또 신념을 수정하는 거 제정의, 자기 자신에게 집중인 걸 신념을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 탈중심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봐도 됩니다. 통과하시고요. 인지적 명확성의 부족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실존주의 갑니다. 우리 실존주의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 청소년 상담소에서 아마 상담 이론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실존주의. 그래서 실존주의, 프랭클이라는 철학적 사상을 배경으로 주장한 사람과, 그리고 얄롬, 아, 이름도 얄롬이죠. 아, 얄롬, 시벨롬, 얄롬. 그래서 얄롬이라는 사람이 주장하였다. 그래서 얄롬, 프랭클, 얄롬 나오면 실존주의다. 철학적 기반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상담의 과정, 절차 등이 없다. 그래서 주로 철학적 대화.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이게 실존주의.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실존적 배경을 갖고 만든 게 실존주의다. 그래서 상담의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면 답이 실존주의다. 즉 실존의 문제,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나? 죽음이다. 죽음.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다? 죽으니까 잘 살자. 그래서 삶을 의미 있게 살자. 허무하게 살지 말고 의미 있게 살자. 어떻게 의미 있게? 자유와 책임을 지고 살자. 왜? 죽음과 비전제, 죽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유와 책임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의 과정은 인간은 불안의 원인이 유한성, 즉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에 기인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된 의미를 방해하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에 허무주의에 빠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진 내담자가 있다. 이럴 때 상담 기법으로 올바른 것은 종로 5번이에요. 허무주의에 빠져 5번인가 4번인가. 허무주의에 빠졌으니까 삶의 의미성,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래서 정답이 의미요법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허무주의 나오면 답이 의미요법. 왜?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인간적 철학적 기본은 상식이에요. 자각하는 능력이 있다. 항상 변화하는 상태에서 존재한다. 다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이죠. 상담의 목표 볼 거 없고요. 이제 인간이 갖는 궁극사 이게 있죠. 궁극사. 이런 게 있어서 자유와 책임, 죽으니까 자유와 책임을 지고 살자. 어떻게? 삶의 의미를 갖고, 의미요법이죠. 왜? 죽으니까. 죽음과 비존재, 진실성, 진실하게 살자. 왜? 죽으니까. 이런 것들이 궁극적. 그래서 인간이 갖는 실존주의의 관심사가 아닌 것은 1번 자유와 책임, 2번 삶의 의미성, 3번 죽음과 비존재, 4번 진실성, 5번 떡볶이. 그럼 답이 5번 떡볶이가 되겠죠. 상담의 기법들 쭉 나오고요. 역설적 의도라고 있습니다. 역설적 의도. 그래서 내담자가 갖는 예기적 불안. 그러니까 미리 불안을 얘기하는 거, 예상하는 거. 이런 강박이나 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기법이 뭐냐? 역설적 의도. 그래서 거꾸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불안을 미리 네가 한번 해봐. 시험에 불안이 있어? 너 모의고사 한번 쳐봐. 직접 한번 김덕기 교수 강의 들어봐. 이렇게
이걸 역설적 의도라고 한다. 라고 보고요. 실존주의는 이것입니다. 실존주의는 피해의식. 사람의 기본적인 피해의식이 다 있거든요. 나만 뭐 좀 억울하고,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성공 못하는 거, 이런 피해의식. 이럴 때 농담으로 그렇습니다. 나이가 70 넘어가면 다 공평하대요. 다. 건강, 재산, 학벌 다 공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인간은 다 죽어. 너만 피해의식 갖지 마. 다 죽게 돼 있어. 공평한 거야. 이렇게 해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상담 이론은 무엇입니까? 하면 답이 실존주의입니다. 나머지들은 볼 거 없고요. 볼 거 없습니다. 여기서 실존주의 상담에서 내담자가 자기 인식 능력을 증식시키는 치료 원리는 죽음의 실존적 상황에 직면하도록 한다. 죽으니까 열심히 살아라. 죽음을 인식하는 거죠. 삶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도록 하라. 자신은 인간관계 양식을 적응하도록 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의미 있고 창조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얄놈. 인간은 뭐 고립되게 살지 마라 이겁니다. 고립. 나이가 먹을수록요. 이렇게 고독과 친해져야 된다. 고독과 친해져야 한다. 그래서 고독과 친해지는 사람은 고고하게 늙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죠. 고독에 묻혀버리면 고립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책을 많이 봐야 되고 혼자 있는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혼자 요리도 해야 되고 이런 거가 안 돼 있으니까 맨날 집에서 문제의 노인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건강관리 잘하고 책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저는 성당 다니는데요. 그럼 성당 열심히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행도 하고 제 꿈은 강의 열심히 해서 80까지 강의하고 90부터는 다 가방 메고 여행 다니면서 책 읽고 이렇게 혼자 고독을 음미하고 즐기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했고요. 이제 현실치료 갑니다. 현실치료. 현실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현대 인간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의 일과를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일과를 보면서 매일 24시간 즐거운 일만 있지 않잖아요. 맨날 24시간 난 즐겁다. 이거 마약 가진 사람입니다. 조증에 조증, 이상심리학. 우울증을 잘 가요. 우울증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MMPI에서도 우울증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격이다. MMPI가 정신 이상으로 자의 임상 실험을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이 적성 검사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모두 다 정신 이상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MMPI 이상 심리학 공부할 때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강의 들어보면 다 끝나고 그래. 야, 이거 내 얘기인데? 나도 그런데? 다 똑같아요. 막 강박증 나면 나도 그래. 우울증 나면 나도 그래. 건강 염려증 나도 그래. 이게 다 MMPI의 임상 증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척도가 있어요. 기본적인 선에서는 다 공통적이에요. 누구나 다 우울증도 있고 강박증도 있고 건강 염려증도 있고 편집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병적으로 특히 이상하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이걸 가려내는 게 MBTI지.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병리학적 요인이 있다. 이거를 잘 관리하고 적응하는 게 우리가 건강 심리학이다. 우울증. 가장 대표적인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 산다. 그래서 우울증에 왜 걸렸을까? 우울증에 왜 걸렸을까? 걸렸어. 그래서 현실 치료하면 걸렸었다. 그래서 걸렸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많이 날 겁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생각이 사고죠. 사고는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을 낳고, 인생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글랬습니다. 왜 글랬을까?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열심히 잘 살자. 글랬어. 이제 뭐 과거나 미래보다 현실을 중요시한다. 뭐 당연하겠죠. 기본적인 욕구는 뭐예요? 욕구가 있다. 소속에 대한 욕구, 힘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 즐거움에 대한 욕구,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래서 다음 중 현실 치료의 욕구가 아닌 것은 나오면 이거 아니겠다 말이죠. 대부분이 얘랑 섞어요. 욕구 위계 이론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서 생리적 욕구 또는 안전에 대한 욕구, 또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 맨 마지막에 자아 실에 대한 욕구.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또 알더퍼는 뭐 성장 단계다. 소속과 애정 이건 뭐 관계 단계다. 그래서 또 생리적 안전 이거는 뭐 기본적인 단계다. 그래서 그래서 이 ERG 이론으로 또 알더퍼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오면 현실 치료의 욕구 위계가 아닌 것은 뭐 이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1번 소속의 욕구, 2번 힘에 대한 욕구, 3번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 존중은 메슬로지. 이렇게 구분만 하면 됩니다. 우리 청소년 상담사는 공부에 요령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현실 치료의 기본적인 욕구 5가지를 스쇼하면 깊이 있게 해야 돼요. 얘를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객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속, 힘, 자유, 즐거움, 생존은 현실 치료고 얘들은 메슬로구나. 이것만 구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담 목표는 뭐 볼 거 없습니다. 상담 과정의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상담 진행 과정은 우볼딩이 제시했다. 그래서 우볼딩의 WDEP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서죠. 우볼딩 W 뭐예요? want 원합니다. 숙련된 질문 중에서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doing 행동.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고. 또 evaluation 평가. 그래서 당신이 하는 행동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해가 되고 있나요? 평가를 내도록. 플랜 계획. 그래서 어떤 계획을 짜고 있나요? 그래서 이 순서. 그래서 원함, 행동, 평가, 플랜에서 WDEP다. 그래서 우볼딩이 제시한 순서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기타 이론들 이제 정리하고 상담 이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이론. 여성주의 입장이다. 그래서 여성주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요. 뭐 쭉 나오는데 주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여기서 가야겠네요. 여성주의의 포인트는 뭐 이런 내용들은 다 그냥 읽어보면 다 상식이에요. 그냥 어쩌고 저쩌고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네요. 치료. 사람은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뭐냐면 이 원리에서는 내담자의 문제가 사회적 정치적인 맥락에서 발생한다. 즉 여성주의의 문제점은 여성의 차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관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에서 여성을 피해하고 여성들은 낮은 수준으로 여기고 또 여성들의 또 일과 남자의 이런 차별을 두고 이런 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남녀 차별 두지 마라. 이게 여성주의 상담 이론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여성주의 상담은 뭐예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여성 차별이
이루어져 있다. 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런 것들을 타파시키는 게 여성주의의 상담의 목적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말장난이에요. 여성주의란 여성이 여성스럽게 직업을 갖고 있도록 여성스럽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웃기지 마라. 땡! 여성주의란 여성이 사회적, 정치적 또는 문화적으로 독립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살 수 있는 투쟁적 주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나오죠. 여성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기회 평등을 돕는 데 관심이 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게 여성주의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여성이 여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웃기지 마라. 여성주의는 남녀 평등을 주장한 이론이다 라고 보고요. 여기에 특징 핵심 포인트는 첫째,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은 발달 단계에서 서로 성적 차이가 있다. 이게 여성주의의 주장입니다. 발달 단계에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다. 근데 두 번째, 이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차별로 두지 말자. 너무 극대화시키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 요소는 이 차별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부터 나왔다. 이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남녀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나오고 이 여성주의 상담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여러 명 있지만 밀러의 주장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여성주의 밀러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콜버그와 길리건의 도덕론이다. 이거는 우리가 발달 이론에서도 나오고 또 학습 이론에서도 나오고 또 상담 이론에서도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큰 틀만 잡겠습니다. 콜버그, 길리건 도덕적 발달 단계. 도덕 나오면 콜버그와 길리건이다. 근데 길리건은 여성입니다. 여성주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도덕관은 배려의 도덕관이다. 그래서 배려의 도덕관 나오면 길리건이다. 배려 나오면 길리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버그는 이제 도덕의 발달의 순서, 그래서 세 가지 수준 6단계를 주장하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길리건 여성의 도덕성 발달은 나오죠. 관계 체계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 체계이기도 하고 어떤 관계? 배려의 관계다라고 나오네요. 관계 나오니까 또 우리 여성주의의 미리 주장한 내용이 또 나오네요. 미리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관계지향적 입장을 갖고 있다. 즉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학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고 또 보면 되겠습니다. 길리건, 밀러 나왔네요. 여성주의 밀러. 그래서 여성주의 학자는 밀러도 있고 길리건도 있고 여러 가지 학자가 한 10몇 명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밀러만 나옵니다. 여성주의에서는. 접수면접. 접수면접 쉬워요. 접수면접 뭐요? 접수면접자요. 면접자를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면접 끝. 얼마나 쉬워요. 접수면접할 때의 유의할 사항이 시험에 나옵니다. 접수면접할 때는 내담자를 처음 접수하니까 뭐예요?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게 잘 안 눌러지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요구된다. 비밀이 보장됨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비밀 보장의 한계도 설명한다. 이걸 보고 이제 구조화라고 그래요. 상담의 구조화. 그러니까 처음 상담할 때 구조화. 집을 질 때 이렇게 집에 설계를 그리고 이렇게 지하를 파고 이걸 구조화라 하잖아요. 상담할 때 접수 상담할 때 처음에 구조화 시키는 걸 이걸 이제 접수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건 읽어보면 누구나 다 문제 풀면 풀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 초기니까 뭐예요? 초기니까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내담자의 도움을 청한 내용과 이유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한 배경을 탐색한다.
초기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초기 때부터 내담자를 평가한다. 이렇게 아니겠죠. 그래서 다음 중 상담 초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내담자를 평가해야 한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상식적인 내용만 보면 되겠습니다. 상담의 중기. 중기 내용은 이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문제 해결 단계.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을 활용한다. 이거는 중기에 해당되는 거구나 라고 보고요. 상담 과정에서 뭐 저항의 문제도 생기겠고 또 여러 가지 침묵의 문제도 생기겠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담 활동하고 또 저항과 분석을 하는 역동적인 단계를 상담 중기 단계로 한다. 상담이 끝나면 뭐요? 마지막으로 상담을 종결해야 한다. 그래서 종결 단계. 종결 단계에서는 상담자를 향한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내담자의 상담 관계가 일시적인 관계임을 일시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상담이 끝나면 이걸로 회기 끝나면 끝나야 돼요. 상담 끝나고 다음에 또 상담할게 안 됩니다. 상담은 딱 끝난다. 여기서 끝난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서 뭐 또 집단 상담의 기초에서 이런 문제 나옵니다. 상담이 끝나고 해결되지 않은 내용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한다. 웃기지 마라. 상담은 회기에 딱 끝내라. 그래서 일시적인 만남이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처에 대한 면역력을 증대시킨다. 종결할 게 많죠. 내담자를 또 평가해서 또 올바른 길로 안내한다. 그래서 다음에 상담의 종결 시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종결할 때는 할 게 많아요. 종교를 준비해야 되고 그럴 때는 답이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모두 답이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 청소년 상담사 3부의 문제는 박스를 쳐놓고 이렇게 나올 때 의외로 모두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종결 시 해야 할 상황으로 올바른 것은 모두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의 기법들. 자신의 세계처럼 경험하는 것좀 들어가는 거. 감정이 뻔하죠. 내담자가 전제하는 내용으로 한 걸음 더 나와서 그 내면적 감정에 들어가는 거. 공감해주는 거. 내담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수용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국어 공부가 똑같아요. 판형. 내담자가 정서적 느낌을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 설명해준다. 판형. 환원. 상담자가 내담자의 얘기를 듣고 나서 상담자가 자신의 표현력, 상담자의 언어로 다시 전해진다. 환원. 이렇게 볼 것 같고요. 요약과 재진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러이러하다는 얘기군요. 이렇게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를 표면적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하는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약과 재진술이다. 잘 듣는 거, 적극적 경청, 이걸 설명하기도 민망해요. 잘 듣는 게 뭐예요? 적극적 경청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들어요? 예, 이런 건 진짜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명료화. 내담자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측면을 상담자가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명료화. 혼란스러운 감정과 갈등을 가려내서 분명히 해주는 것을 무슨 기법이라고 합니까? 명료화. 지가 다 써있지 않습니까? 분명해준다. 명료화. 얼마나 쉬워요. 이런 서비스 문제가 많이 나와요. 측면. 측면은 뭐예요? 뜨거운 자리. 즉, 뜨겁게 한다는 뜨겁게. 다른 말로 하면 돌 짚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마음 숨기는 게 있네요. 이렇게 아주 민망하게 하는 거죠. 지금 가만히 이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막 탁 돌 짚고 달리는 거. 얼굴이 빨개진 거 보니까 당황하셨네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중 직면에 해당하는 것은 나오면 보기가 가장 낯뜨거운 보기.
지금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빨갛고 당황하셨다고 이렇게 얼굴에 써 있네요. 이렇게 가장 낯뜨거운 질문이 직면이에요. 반대로 공감 있죠. 아, 선생님이가 이 정도 참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훌륭합니다. 가장 따뜻한 표현 나오면 답이 공감이에요. 가장 지랄 맞은 질문이 나오면 답이 직면이고요. 내담자가 진술하지 않는 내용이나 개념에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추론해서 말한다. 상담자의 기법이죠. 그래서 추론해서 말한다. 그래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해석 또는 재구조화. 침묵 다루기도 아주 상담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침묵하면 침묵의 원인이 있겠죠. 왜 침묵하는지 잘 가려낸다. 그래서 대부분 침묵은 원인은 관계 형성이 두려워서, 또 내담자가 이야기한 것을 음미하고 본인 스스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침묵을 또 잘 다루어야 한다. 침묵할 때는 바로 즉시 왜 침묵하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내담자가 생각을 정리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는 게 상담의 기법이다. 즉시성,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즉시 고치라. 뭘? 상담의 방향성이 없는 관계일 때, 긴장감이 감돌고 있을 때, 신뢰성 의문이 제기될 때, 상담자 내담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거리가 있을 때는 즉시 상담의 방향과 내용들을 수정해서 고쳐라. 그래서 즉시성, 즉시 고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시성에 해당할 때는 언제예요? 방금 설명했죠.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친화력이 있을 때. 이것도 너무 좋은 말 같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친해. 그래서 상담자가 어떤 객관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상담자가 친하다가 만약에 제가 상담할 때요, 내담자가 너무 우리 친했죠. 제가 앞으로 오빠라고 부를게요. 오빠 이래봐요. 그러면 상담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친화적이 있을 때는 안 된다. 역의존성이 있을 때도 즉시 고쳐라. 내담자가 의존할 때도 즉시 고쳐라. 사회적 거리가 있을 때도 즉시 사회적 거리를 좁혀라. 이런 것들 즉시성이 필요할 때다. 직면은 했고요. 계약도 했고요. 계약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목표 달성에 포함되는 과정과 최종 결과에 초점을 둔다. 뭐 이렇게요. 이건 리허설. 이거는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상담자 내담자에게 선정된 행동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연습이 뭐예요? 영어로 리허설. 그래서 연습시키는 걸 리허설이다 라고 나오고요. 언어적으로 하는 거 언어적 행동. 뭐 쉽죠? 비언어적 행동. 내담자를 멀리 쳐다보기, 또는 비웃는 거, 또 웃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비언어적 표현, 웃음,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이건 이제 비언어적 표현. 말로 하는 건 언어적 표현. 표정과 행동으로 하는 건 비언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해결주의 상담 이론이라고 또 있습니다. 해결주의. 이건 간단해요. 해결주의는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주의 상담 이론. 해결주의는 그러니까 해결이 목적이에요. 근데 다음 중 해결주의 상담 이론에서 틀린 것은, 그래서 해결주의는 문제점이 뭔가 원인을 분석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원인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해결주의다. 그래서 포인트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해결주의 한 문제 맞추려고 10시간 동안 공부했다. 이거 개트레이입니다. 정말로. 공부도 요령입니다. 또 통합주의 상담 이론이 나옵니다. 이 통합주의도 통합주의 페이지 수만 10페이지예요. 통합주의 상담 이론 10페이지 다 외우는 그 자체가 헛발질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건 뭐예요? 통합주의는 모든 좋은 이론들을 다 통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통합주의 상담 이론이 아닌 것은 아닌 걸로 나와요. 그럴 때 통합주의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주제 집중.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또는 하나의 상담에 집중해서 웃기지 마라. 전체를 다 통합해서 상담해야 된다. 통합주의 끝.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 쉽고 맑고 밝게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담이론 대망의 과정을 마치고요. 구호 외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반드시 합격이다. 여기 나오는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